자, 이번 시간에는 제1장 총칙서부터 이제 입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법령이 총 7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분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맨 처음에는 총칙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를 할 겁니다. 총칙은 법령을 읽어나가는데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령의 공통 부분을 맨 위 총칙으로 빼고 있죠. 현재는 3개의 조문이 총칙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 두 번째는 용어의 정의, 그리고 중개대상물 요렇게가 총칙입니다. 자, 이제 총칙을 공부하고 나서는 이제 뭘 공부할 거예요?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려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을 갖추시고 등록을 받아서 중개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응시자격,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증을 땄으면 등록을 받으셔야 되겠죠. 증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등록을 받으셔야 되죠. 등록의 기준, 절차, 이중 등록 금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할 겁니다. 또 무등록 중개업 이런 것들. 그리고 등록을 받으시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시면 안 됩니다. 네? 결격사유에 해당, 결격사유라고 하는 게, 자,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하는 건 소중한 국민의 재산권 유통을 담당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판단 능력이 떨어지거나 미흡한 자가 중개업에 종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하기에 부적절한 자를 결격사유라고 부르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시면 등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업자가 됐으니까 여러 가지 중개, 이제 업무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중개 업무 파트에서는 업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 사항을 공부할 겁니다. 고용인을 어떻게 둘 것인가, 고용인에 관한 공부를 할 겁니다. 사무소가 있어야 되겠죠. 사무소 설치, 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이런 사무소 관련된 내용, 사무소 명칭 이런 부분들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죠. 휴폐업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인장, 도장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거래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셔야 되죠. 그 도장을 미리 등록하는 걸 인장 등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중개업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개업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중개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알았습니다. 일반과 전속 중개계약이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입니다. 그 중개계약에 관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시고 이 중개가 완성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보의 공개와 유통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거래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의무를 공부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윤리도 부담하고 확인 설명도 해야 되고 거래계약서도 작성해야 되고 사고 치면 손해배상해 주셔야 됩니다. 네?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준수할 의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어서 의무가 있으면 반대로 권리도 있어야 되겠죠.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보수, 중개 보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개 보수에 대해서 대체 얼마나 받고 이런 것 공부를 할 겁니다. 계산 문제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지도 감독이 나와 있습니다. 남아있는 파트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여러 가지 각종 준수사항과 의무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제재를 받습니다.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같은 행정 처분에 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벌칙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하시게 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 그리고 과태료 처분, 벌칙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벌칙에 관한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그 밖에는 협회, 그리고 보칙이라고 해서 업무위탁, 그리고 행정수수료, 포상금 이런 걸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첫 시간 총칙 그렇습니다. 그 중에 법령의 구성과 성격 그리고 1조, 2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법령의 구성과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있고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하면 법과 명령을 합쳐서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에는 공인중개사 법뿐만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나옵니다. 지금 국회에서 법을 만들죠. 공인중개사법을 만듭니다. 그런데요,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시간적 한계, 전문성 한계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규정한 뼈대들만 이 국회에서 다룹니다. 세부 디테일에 대해서는 행정부한테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뭐뭐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예를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우리가 조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상세 디테일에 대해서는 그 법을 시행하는 시행부서인 행정부한테 맡기는 겁니다. 행정부 수장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의 명령을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기술적이고 서식이랄지 너무 디테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이 다 정할 수 없으니까 담당 업무를 주관하는 주무부서장한테 맡깁니다. 참고로 우리 부동산 중기업 공인중개사 이 파트는 국토교통부 관할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령을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법이 있고요. 시행에 필요한 명령,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대통령령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령. 다른 과목과는 달리 이 과목은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구성이 있어요. 법조문이 7장 51개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38개, 그리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이 29개, 다 합치면 118개밖에 안 됩니다. 영과 규칙도 시험에 나옵니다. 공법 같은 경우 워낙 양이 많으니까 법 중심으로 낼 겁니다만 우리는 법만 갖고 내면 예를 들어 법이 쉬운 한 개인데 그중에 한 30문제가 법령인데 매 조문이 다 문제와 같아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목의 속성상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시험에 나오니까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어떤 건 법으로 정하고 어떤 건 시행령으로 정하고 어떤 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데 이거를 구분해 가면서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아니 한두 개도 아니고 뭐를 법으로 정하고 뭐는 영으로 정하고 뭐는 규칙으로 정하고를 어떻게 우리가 안다는 말입니까? 시험에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전혀 신경 안 써야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지 않느냐? 물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도 신경 끄세요. 왜냐면 자,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 객관식이라고 했죠. 5개 중에 하나를 고른 시험입니다. 객관식은요, 하나만 정확하게라도 풀 수 있는 게 객관식입니다. 출제자들이 그런 지문을 넣긴 했을 때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정답을 고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항목을 배치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거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고 꼭 중요한 부분이 한 2개는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해당하는 진도 나갈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한 2가지. 그것만 의심은 되지 나머지는 영규칙을 구분해 가면서 공부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밖에 우리가 조례도 공부할 게 있어요.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들은 예컨대 대표적으로 중개보수 중에서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봐야 되는 경우가 한 2번 나옵니다. 그때는 그때 그 조례만 살펴보면 될 겁니다. 자, 법과 영과 규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 법의 성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4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기본법적 지위에 있다. 자, 우리가 공부할 때 말입니다. 기본법이 뭐고, 공법이 뭐고, 사법이 뭐고, 특별법이 뭐고, 국내법이 뭐고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